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오늘도 심리학 박사 신은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별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문성 기르기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중에 일부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전문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들어가면서 궁금한데 홍옥님 혹시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만시간의 법칙 들어봤어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만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 말씀이죠? 네. 그와 더불어 존 헤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일을 하려면 10년 정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1만 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 대략 1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해요. 1만 시간이든 10년이든 한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느냐는 전문성 기르기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꾸준히 오랜 시간 노력을 해야 하는군요. 노력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가정주부가 있어요. 끼니 때마다 요리를 해온 20년 전업주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분을 다 요리 전문가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 투자보다는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스웨덴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은 의도적인 연습을 강조했어요. 의도적인 연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의도적인 연습은 약점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연습을 말합니다.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집중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혼자서 약점을 찾아 그거를 개선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서 항상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거를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코치죠. 코치가 없으면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인의 피드백을 구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싫든 좋든 남이 하는 말은 듣기가 싫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또 재미도 덜할 수가 있지만 이런 훈련이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코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코치가 꼭 전문가 코치일 필요는 없고요. 자기 동료가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형제나 부모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또 코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 하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의 여정에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듣고 그것을 내 전문성 기르기에 이용하는 실천이에요.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꾸역꾸역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높게 오르는 건 맞아요. 찰리 채플린이 그랬다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제가 어떤 그래프를 보면서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프요? 네, SF로 알려진 실험 참가자의 실험 결과 그래프였어요. SF는 참가자의 이름이 아닌 이니셜을 딴 건데요. 실험 당시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대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기억폭 실험에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기억폭 실험이요? 네, 실험자가 아무 숫자나 불러줘요. 그러면 참가자는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기억해서 똑같이 말해야 해요. 이거를 기억폭 과제라고 하거든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제에서 사람들은 보통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 그러니까 5개에서 많으면 9개 정도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의 폭 실험이군요. 실험자가 2, 5, 3, 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불러주면 참가자가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똑같이 2, 5, 3, 0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5개에서 9개라는 거네요. 네, 이런 과제를 할 때 사람들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숫자들이 개수를 우리가 기억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폭 실험이군요. 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9개 이상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략 이 정도가 한계이고 그것을 넘어가면 순서대로 똑같이 숫자를 기억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져요. SF란 학생이 이 기억폭 과제를 했다는 거죠? 네, 이 과제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했고요. 할 때마다 1시간씩 이걸 20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0시간 이상을 했어요. 실험자가 불러준 숫자를 맞추면 그 다음 숫자는 한 개 더 많아지고 틀리면 한 개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속 기억폭 과제를 했던 거예요. 20달이면 1년 8개월을 한 거네요. 어우, 정말 힘들었겠는데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정말. 네, 저라면 바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이 과제를 하면서 SF의 기억폭이 놀랍게 증가했고 그 증가폭이 처음 7개에서 끝날 때쯤에는 80여 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80개요? 대단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7개에서 9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의 한계구나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계가 아니었던 거죠. 와, 그러네요. 제가 SF의 기억폭 그래프를 보면서 찰리 채플린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연습한 날들이 많아지면서 기억폭이 커지는 거를 보여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희극이죠. 그런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매일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프선이 잘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느 구간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어느 구간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어느 구간은 또 아주 조금씩 올라가기도 해요. 특히 기억폭이 아주 클수록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이런 구간들이 다 비극인 거죠.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연습 결과가 항상 노력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역시 성장을 한다는 건 쭉 뻗은 직선이 아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끝점 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전문성 기르기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체된 구간이 나의 한계인 것 같아서 혹은 그 정체가 되는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하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매번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듣고 싶긴 하지만
참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 과정에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SF의 기억폭 그래프처럼 그 여정이 항상 상행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인데요.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려 한다면 환경이나 시간이나 자원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꾸준히 또 똑똑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큰 발전이 가능합니다. 전문성은 선택받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전문성은 선택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지금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그 전문성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사실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에서 단지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중 어느 지점부터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아봐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날 겁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전문성을 알아봐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신은삼 선생님 덕에 전문성에 대한 시야가 확 넓어졌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오늘 전문성 기르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빨간 사과 홍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